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알파메일, 알파 남성이죠. 이 알파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 픽업 아티스트 영역에서 자신감 있는 남성상을 제시하기 위한 그 프레임, 그것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현재 영미 문화권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알파 남성 프레임은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에서 알파 남성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 수컷은 원래 하나의 위계 구조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서열 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야생에서 관찰되는 사회적인 위치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생태계에서 탑의 자리에 오른 그러한 수컷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깨달음과 그리고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그러한 지혜 그리고 깨달음을 몸소 습득을 해서 잘 실천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알파 수컷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무리의 어떠한 수컷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리에서 알파 수컷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개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다른 수컷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이미 확보를 했든지 아니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그 잠재력,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알파 수컷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알파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배짱이 자식 맹키로 그냥 시간만 있으면 빈둥빈둥거리고 그리고 무슨 기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오만 때만 똥폼은 다 잡고 다니는 그러한 후레 잡놈의 이미지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의 이미지예요. 하지만 정작 현실은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알파 수컷을 좋아하지 아니할 암컷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수컷들도요, 이러한 알파 수컷 옆에서 계속 붙어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파 수컷의 특징은 다른 수컷들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처음에는 영장류 학자들이 자신의 왕관, 왕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왕관을 같이 짊어줄 그러한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회유책으로 찐득이도 잡아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는 걸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찰이 오래될수록 그것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미래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수컷들한테 왜 일부러 잘해줄까?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다른 수컷들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파 수컷이 신경 써야 될 그 경쟁 상대는 자기 무리에 있는 수컷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 옆 마을에 있는 알파 수컷들입니다. 야생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자원들을 자연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확보한 영역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확보한 이 영역, 여기를 틈만 나면은 쑤시고 들어올 그 옆 동네 알파 메일, 알파 수컷들, 그리고 개를 졸졸 따라다니는 똘마니들, 얘네들을 항상 이 무리에 있는 알파 수컷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옆 동네 깡패 새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무리 내에서 전사 원숭이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되고 계속해서 싸움닭을 배출해내야 돼요. 그러한 일련의 훈련 과정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 알파 수컷은 다른 수컷들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서열 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알파의 역할입니다.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오매불망 어쩌지? 어쩌지? 이런 새가슴 수컷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알파 수컷의 역할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인간으로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회사, 직장, 그리고 다양한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가족의 질서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밖에 나가서 의악 부리고 다니는 거 참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파 수컷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힘세고 그리고 가장 사이즈가 큰 그런 수컷들만이 알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죠. 물론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무리에서 가장 작고 그리고 가장 약한 수컷이 알파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알파의 자리에 올라가는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죠. 하나는 올바른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정신 상태가 일단 불량기가 없어야 돼요. 개념이 제대로 박혀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들을 만들면 알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암컷의 내조를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야생에서는 여러분들 알파 수컷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파 수컷 옆에는 반드시 알파 암컷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알파 암컷은 알파 수컷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그 무리에 직접 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수컷은 알파 암컷을 자신과 거의 동등한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화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같이 보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 무리에서 제일 작고 그리고 제일 약한 그 수컷을 그 공동체의 넘버원으로 만들어내는 그 비결은 바로 같은 목표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절대로 1 더하기 1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성을 만나야 되는지 사뭇 머릿속에 조금씩 그려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알파 수컷은 그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이런 알파 수컷들의 모습을 보고 영장류 학자들은 그들은 예의가 뭔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의를 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공동체로서의 가치 혹은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존중심도 분명히 같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의 인정을 받기가 불가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을 부정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연애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주류 사회가 아닌 약간 변방, 이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들한테 픽업 아티스트가 얘기하는 알파 프레임,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파 수컷, 알파 남성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야생에서의 알파 수컷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죠. 남들한테
이건 네가 하기 싫어. 이렇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할 일이다. 내 책임이다. 이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알파 수컷, 알파 남성의 모습입니다. 암컷, 수컷? 여러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책임지기 싫어하는 암컷들은 절대로 알파 암컷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알파 남성 되는 법, 좋으면 쉽죠?